당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영주 의원입니다. 오늘은 미래도시전략국 교육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고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전체를 총괄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상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미래도시전략국장 최장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주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명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선식 미래전략과장입니다. 우영훈 반도체 AI과장입니다. 유주영 기업투자과장입니다. 윤두현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9억 7,598만 8천 원을 증액한 299억 6,2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입니다. 21쪽 반도체 AI과 소관 서탄 리도 203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는 서탄 제2일반산업단지 공공기여 이행을 위해 사업시행자인 경동 나비엔이 부담하는 부담금 총 26억 원 중 우선 설계비 등에 필요한 3억 8,48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도시과 소관입니다. 지능형 방범 CCTV 성능 개선을 위한 경기도 특별조정 겨부금 2억 8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신평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다같이 커뮤니티 센터 조성 공사비로 지방채 52억 8,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664억 7,160만 5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42억 2,927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8쪽 미래전략과 소관 외국 교육기관 지원입니다. 금년도 1월 15일 체결된 애니라이트 스쿨 평택 설립 운영 협약에 따라 국제학교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사업비 25억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청정수소 시험평가 및 실증화 지원센터 구축은 지방비 매칭 부족분을 반영하여 시험평가동 건축비 25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50쪽 반도체 AI과 소관 서탄 리도 203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는 서탄 이산당 개발에 따른 사업 시행자 부담 도로 확포장 공사로 도시관리계획 및 실시 설계비 3억 8,48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1쪽 기업투자과 소관입니다. 종합적 맞춤식 기업 지원 사업은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등 4개 사업 3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기업 환경 개선 사업은 경기도 도비 확정 통보에 따라 도비 및 시비 매칭분 6,552만 6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쪽 노동 3당소 운영 지원은 도비 확정 통보에 따라 도비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4쪽 스마트 도시과 소관 신평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입니다. 다같이 커뮤니티 센터 조성 사업비 부족분 52억 8,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55쪽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은 시비 매칭 부족분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CCTV 시스템 구축 사업에 경기도 특별조정 겨부금 2억 8천만 원을 편성하여 내구 연한이 경과된 방범 CCTV 20개소를 교체 설치할 계획입니다. 56쪽 방범 CCTV 통합 플랫폼 통합 운영 및 유지 보수입니다. 전산 소모품 구입비 절감과 유지보수 용역비 낙찰차액 4억 767만 원을 감액하고
방범 CCTV 통신요금 부족분 7억 2,789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5쪽 세입 예산입니다. 2025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2,294만 1,800만 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6쪽 세출 예산은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통합운영 관련 주민 역량 강화 지원사업비 4천만 원을 사업비 증감 없이 연구용역비에서 행사 운영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여 시에서 직접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 전략국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미래도시 전략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것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재형 의원입니다. 아이고, 잘 나가. 네, 아이고, 제 진동으로 안 해놔가지고 죄송합니다. 미래도시 전략국 우리 이번에 세입 예산을 보면 59억 7,500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신평지역 다가치 커뮤니티 센터 그 조성 사업 정부 자금채 지방채 발행한 게 52억 8,900 정도 되고 나머지는 이제 도비나 뭐 이런 것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출은 142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664억 정도 되고 요 세부적으로 사업 설명서를 중심으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미래전략과 청사유지관리 지금 199만 4천 원 이제 증액하셨는데 이게 지금 행정정보망 장비 이게 이제 본 예산에 올리셨다가 기획 그 상장이 못된 거였죠?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기존에 이제 장소를 검토하면서 네. 이제 기존에 나가 있는 사무실에 있는 장비를 활용한다든가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검토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지금 나가고자 하는 그 사무실에는 이 장비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제 저희는 이제 내부적으로 행정정보망을 전용망을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개선을 하게 됐습니다. 이 본 예산에 삭감돼 있다 증감 사유 이렇게 써 있길래 그러니까 본 예산에 못 올리신 거잖아요. 네, 본예산에 못 올렸었습니다. 못 올렸었죠. 그게 지금 이 위치 그 사무실 위치가 좀 처음에 계획했던 데서 바뀌어서 이 장비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금 임대료가 지금 그 새로 지금 이전하는데 어제 그 회계과에서 그 리모델링하고 그런 공사비 이제 증액분을 심사를 했었는데 임대료가 지금 어떻게 되죠, 우리가? 보증금 4천에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지금 이제 계약 전이라 네. 아직 임대료가 이제 확정 단계까지는 아니고요. 예. 지금 그 월 저희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이제 410만 원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거보다는 좀 낮춰서 계약을 할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어제 회계과에서 보고받을 때는 뭐 300만 원이 좀 안 됐던 것 같은데 200 얼마 이렇게 돼 있던 것 같은데 그게 맞는 건지 어느 게 맞는 건지 확인 한번 해주세요. 예.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이제 이 4월부터 사무실을 그쪽에 시작하실 계획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4월부터? 그러면 지금 이번에 이제 추경이 통과되고 추경시 끝나고 계약하고 이러면서 이제 리모델링 공사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 달 정도 소요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4월 중순이나 말쯤에 쯤에 입주하는 입주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 한번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유지관리비 이게 지금 이제 본 예산에 올리실 때는 12개월치로 다 올리셨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4월부터 하게 되니까 9개월분인데 이게 이제 38만 4천이 증액이 됐는데 보니까 복합기를 2대를 이제 구입을 하실라 아니 두 대를 임대를 하시려는 것 같아요. 네, 당초에는 이제 저희가 한 대로 네, 한 본 대로 예산에는 했었는데. 반영을 했었는데 사실은 한 대 가지고는 직원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 협의하면서 2대로 좀 하는 걸로 이제 계산을 했습니다. 계산을 하셨어요. 이게 지금 우리 여기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이죠? 지금 저희 시에서는 7명이 이제 근무하게 되고요. 그리고 학교 측에서는 8명이 이제 와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교 측의 인원은 이제 점차 늘어날 겁니다. 늘어날 거고요. 7명. 이제 우리 시에서 7명, 학교 측에서 8명. 그 학교 측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속 상주에서 근무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 부분 좀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뭐 무인 경비나 이사 용역 이런 것들은 좀 감액을 하시고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199만 4천 원이 증액이 된 상황 같습니다. 그다음에 외국 교육기관 이제 25억 이번에 이제 그 설립 준비단 구성하고 이제 마스터 플랜 수립하고 하려고 이제 25억 정도 이번에 추경에 이제 반영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이제 이 마스터 플랜 이제 용역비가 한 10억 정도 예상을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국내협이 이 보면은 33만 원씩 5명 2회 9개월 이렇게 돼 있어요. 매달 이렇게 5명이 매달 월 2회씩 한다는 얘기인데 이 맞습니까? 이제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8명인데 한 5명 정도는 뭐 이제 출장을 좀 필요로 할 거라고 봤고 그리고 이제 횟수는 사실 그때그때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산했을 때 이 정도 계략적으로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외협의도 마찬가지로 6명이서 625만 원 2회 해가지고 7,500 정도 이 계략적으로 잡으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 이제 실질적으로 운영하시면서 꼭 필요한 곳에만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마스터 플랜은 저희가 이제 협의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제 20억으로 결정을 했고요. 20억이요? 네네. 근데 이제 어차피 이번에 지출을 하더라도 이 마스터 플랜이 기간이 좀 그 1년 이상 소요됩니다. 그러다 보니 미리 그 예산을 주기보다는 일단 착수할 또 할 수 있도록 올해는 이제 10억을 지원을 하고 내년에 이제 나머지 10억을 그 지급해 줄 계획입니다. 이것도 그 뭐야 이제 용역 입찰을 하실 계획인데 예산을 한 20억 정도 잡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참고로 이제 국내 이제 사례들을 좀 보면 네. 부산 자율형 사립고 설립할 때 마스터 플랜으로 25억을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한전 공과대 같은 경우는 43억을 사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학교하고 협의한 게 20억 수준에서 이거를 좀 효율적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좀 했습니다. 이게 여기에 이제 담기는 게 많으니까 용역비가 꽤 높네요. 20억 정도 예상을 하신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인건비가 한 8억 3,900인데 이제 4월부터 6분은 4월부터 이제 근무를 하시고 2분은 이제 7월부터 근무를 하시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지금 여기 오시는 분들이 한국인입니까? 외국인입니까? 그 지금은 이제 설립 인가에 이제 중점이 되어 있다 보니까 네. 이제 국내에서 사립학교 설립 경험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 경력 있는 분들을 학교에서 지금 이제 선발을 하려고 선발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교에서도 일부 이제 파견 나오시는 네, 분들. 파견이 나옵니다. 이 보면 좀 인건비가 좀 굉장히 좀 높은 것 같아가지고 이게 이제 외국 기준에서
외국 교육기관 기준에서 인건비를 책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이거는 뭐 그쪽하고 다 협의가 돼서 이 정도 인건비가 필요하다 뭐 이런 그런 네, 이 협의를 한 부분은 건가요? 이제 학교 측에서 이제 미국 측의 이제 그 채용 사이트에 관련한 이제 경력 있는 사람들의 평균 연봉하고요. 그다음에 국내 이제 국제학교의 그 임직원들에 대한 그 인건비도 고려해서 사실 미국 수준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낮고 네. 미국 수준. 하지만 이제 국내 뭐 일반 교사들이나 뭐 행정 인력보다는 좀 비싼 게 사실입니다. 네. 국내 그 인력보다는 굉장히 좀 높은 것 같아요. 네, 여기 보면도 뭐 파견자 주거 임차 지원비가 이제 200만 원씩 3명. 3명이 왜 그쪽 미국에서 파견 나오시는 분이 한 3명 되나 봐요. 이제 요 부분은 이제 요 정도는 그쪽에서 파견 나올 거다 네. 해서 저희가 이제 수립을 하고 있는 거고요. 채용 과정에서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미국에서 오는 그 인원에 대해서는 주거 지원비를 주고요. 국내에서 채용되는 인력에 대해서는 주거 지원비를 주지 않습니다. 않고. 그리고 이 법률 이제 자문 영역 1억 잡으셨고 이제 회계 감사 영역 1,000만 원. 뭐 이게 대략적으로 지금 잡아놓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또 여기 보면 외빈 초청 경비 해가지고 3억 4천이 잡혀 있어요. 이 부분도 네, 요 부분은 이제 그 본교에 예. 이제 계약이 됐고 학교 설립 준비가 되다 보니까 이사진들이 이 학교를 또 방문해서 이제 진행 사항에 대한 부분도 이제 살펴보고 하기 위한 그 비용을 여기다 이제 이사진들이. 반영을 한 거죠. 이사진이 몇 분인가요? 9명이? 이사진이 그 18명으로 18 알고 분?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오실 수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3억 4천을 잡아놨다. 그러니까 25억이라는 돈이 좀 이렇게 어마운트로 잡아놓으신 것 같아요. 이게 하는데 이게 또 해마다 또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내년 그 예. 후에는 29억, 27년 29억 들어간다고 돼 있고 21억. 그러니까 총 들어가는 게 우리가 얼마였죠? 지금 이제 저희가 이 협상하고 계약을 한 부분은 설립 준비비와 그다음에 초기 운영비로 해서 600억 원으로 600억. 이제 예. 그 계약을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이제 지급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게 보조금 형태로 지급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의 사용 내역에 대한 결산, 정산. 예, 정산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챙겨서 하게 돼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꼼꼼히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공동주택 공동체 지원 보면 이제 이게 통계역 변경이라고 이렇게 증감 사유를 써놓으셨는데 이게 통계역 이게 지금 행사 운영비 쪽에 이게 지금 좀 감액이 된 것 같아요.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그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프로그램 사업비가 본 예산에 네. 좀 적게 책정이 됐습니다. 네. 그 전년도에는 저희가 총액 그 1억 9천만 원으로 운영을 했는데 네. 이번에 본 예산에 이제 반영된 게 1억 6,600입니다. 네. 하지만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해보니까 정년도 수준이 한 26개 정도의 아파트가 이제 신청을 할 예정이고 그러다면 본 예산에 담긴 1억 3천 가지고는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육 행사비를 그래서 줄이고 줄여서 이쪽으로 예 이쪽으로 해서 이제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 예산을 좀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활성화 교육 및 행사 쪽에 행사 쪽이 지금 이제 행사 그 쪽에 당초에는 뭐 찾아가는 음악회라든가 공동체 한마당 이런 사업들이 더 있었는데 이제 이 그걸 부분을 좀 줄이고 줄여서 아파트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지원해주기 위해서 사실상 줄여서 이렇게 목을 변경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증감사유가 통계목 변경이 아니라 거기서 예산을 좀 줄여서 이쪽으로 활성화 지원 네, 프로그램 그렇습니다. 쪽으로 네, 좀 그렇습니다. 반영을 한 거죠. 이것도 청정수소 이것도 지금 25억 본예산에 35억 5천 네, 25억 증액이 되는데 이제 60억 5천입니다.
올해 이제 이게 올해 다 이거 다 집행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지금 이미 이제 착공에 들어갔고요. 네. 그 정부에서는 그 국비 올해 214억을 전액 반영을 해줬습니다. 네. 그래서 그 건축은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올해까지 장비동은 완료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시 매칭 부족분 20억을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좀 남아 있는 부분이 이제 79억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 부분도 이해 추경에 조금 더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추경이 또 확보하신다. 그 지금 다 가능한가요? 올해 이 사업 이 공사 집행이? 네, 지금 스케줄을 저희가 계속 관리하고 있는데 네. 이제 건물이 장비동과 시험평가동과 기업지원동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가 들어오는 시험평가동은 금년 말까지 완공이 가능하고요. 기업지원동은 내년 7월까지. 네, 그렇게 네. 계획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있는데. 지금 이제 이 60억 5천, 이제 35억 5천하고 25억 이거 이제 추경에 이제 반영이 된 건데, 요게 이제 전체적으로 그 감리비 뭐 이런 게 이제 별도로 돼 있어요. 그 본 예산에 한 거랑 추경에 한 거랑. 그런데 이게 60억 5천이라는 이 비용을 올해 안에 준공이 돼야 되니까 장비동이. 준공이 네, 되니까 그렇습니다. 올해 안에 다 이미 설계 작년에 끝나고 사업 시행자 선정 끝나서 지금 네.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예산이 지원이 된다고 하면 문제 장비동은 없다? 예, 올해 금년 안에 말까지 이상이 하는 없이 건 지어질. 문제가 없다. 그럼 지금 그러니까 향후 투자되는 79억 5천이 이것도 장비동에 쓰일 돈이에요? 이거는 아닙니다. 이 중에 일부는 일부가 장비동에 장비동에 쓰이고. 조금 더 줘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기업 지원동에 이제 내년 나머지가 7월까지 네, 완공할 그렇습니다. 기업 지원동에 들어갈 공사비겠죠. 네. 그런데 이제 기소라든가 일반적인 공정은 같이 가고 있는 거거든요. 아, 알겠습니다. 이뭐 차질 없이 이 공기 이 올해 안에 준공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반도체가 그 석탄 리도 203호선 도로 확보정 공사. 근데 이게 이런 공사를 반도체에서 사업을 이게 보니까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이 주무부서가 이게 건설도로과에서 나중엔 사업은 그쪽에서 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요거는 그냥 저희 산업단지에 병행돼서 이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반도체 AI과에서 그냥 다 하고 있습니다. 아, 직접 공사를 네,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할 거예요? 네. 이게 전문 분야도 아닌데 이거 그렇게 가능합니까? 아니, 저희 과의 토목직 직원들이 다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이런 사례들이 많아요. 그 부서에서 그 이제 뭐 사업을 하다가 지역 민원 때문에 이 도로 확포정 공사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이제 그 부서에서 예산을 세우고 사업은 또 건설도로과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이런 상황들이 좀 많더라고요. 이건 좀 조금 효율적이지 않지 않냐. 예산 이게 뭐 실링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예산을 부서에서 세우고 사업은 이제 그쪽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전문 분야인 이런 것들을 다 이관해 가서 전문 분야인 그 건설도로과나 이런 데서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이제 좀 의견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건 직접 이제 반도체 AI과에서 하신다. 네,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사업 시행자인 그 경동 나베인에서 이제 전체적인 비용 다 투입을 해서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대행만 하는 거고. 알겠습니다. 그다음 기업 투자가 이번에 이제 그 종합적 맞춤식 기업 지원 여기에 이제 중소기업 역량 강화 지원에 1억 5천, 해외 규격 인증 획득 지원에 5천, 해외 시장 개척 8,500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1억 3억 정도가 이제 증액이 된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본예산에 올렸다가 좀
반영이 안 된 네, 사항이었죠. 맞습니다. 예. 여기 보면 이 수수료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합니까? 여기 이제 이 중소기업 역량 강화 지원 해가지고 1억 5천을 세우셨는데 여기에 기업 지원 쪽에는 이제 2,700만 원에 5개사 이렇게 하고 운영비 및 수수료 1,500대인데 이게 이 사업마다 수수료는 여기 여기 어디죠? 경과원이죠, 경과원. 경과원에서 어느 정도 수수료를 가져가나요? 그런 게 있나요? 금액마다 조금 틀리긴 한데 네. 3%에서 한 7% 정도. 3%에서 7% 정도. 예. 그 나머지는 운영비로 쓰고. 네. 지금 이제 전년도 대비 이제 본 예산에 많이 편성이 못 됐었잖아요, 그렇죠? 예, 네, 못 맞습니다. 됐다가 이번에 추경에 3억을 좀 한 건데 이게 이제 기업들의 좀 이런 이게 뭐랄까 그 내부적으로 그런 것 때문에 기업 쪽에 좀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지원하는데 좀 예산을 좀 충분히 좀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보면 이것도 이제 경과원 사업인데 이게 여기에 이제 지금 예를 들면 기업 개발 생산 판로 맞춤형 지원 여기에 도 직접 지원비가 7,400 정도 있어요. 네. 그러면 이거는 이제 1억 1,900원 우리 시에서 기업에 지원을 하는 거고 도에서도 직접 지원을 하는 거죠. 예, 도에다 직접적으로 도에서 지출을 해가지고 도에서 직접 지원하는 네, 겁니다. 그러면 거의 한 2억 7천 정도의 예산이 이제 지원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 4시가 이제 좀 4시가 확정돼 가지고 좀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스마트 도시과 이거 다 같이 커뮤니티 센터 이거는 준공이 언제죠? 네, 올 말까지입니다. 올해 말까지인가요? 네. 이거 올 2월에 그 지방채 그 의회 보고한 사항이었죠? 네, 2월 때 보겠습니다. 예. 2월 달에. 예, 예. 이거 그리고 소정 역세권 도시재생 사업 이거 지금 전체 사업비가 좀 감소됐습니다. 그렇죠? 네. 이 감소 사유가 좀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네, 일본 이제 그 작년도 저희가 이제 축제 행사를 진행을 못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일부 이제 사업하면서 저희가 이제 간판 정비라든가 일부 하드웨어 쪽에 이제 사업비가 저희 당초 계획보다도 이제 좀 절감돼서 끝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당초에는 46억 8천이었어요. 근데 이제 36억 4,600으로 좀 사업비가 총 사업비가 한 10억 정도 이제 감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여기 뒤에 변경 내역 보면 서정 역세권 55 에비뉴 조성에 6억 5,500 이게 낙찰 차액하고 낙찰 차액이 대부분인가요? 낙찰 차익도 있고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금액보다 사실상 저희가 집행했을 때 좀 어떻게 보면 처음에 단가 책정이 좀 높게 돼 있던 부분 같았고요. 그래서 네. 낙찰 차익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비용에 대한 차익 부분들이 좀 남았었습니다. 그리고 55 에비뉴 페스타 운영은 이제 작년 25년도에 못한 그 축제 예산 그게 감액된 거고요. 네, 그리고 여기 바로 드리면 55 서비스 운영 실험 해가지고 이번에 1억 증액되는 게 있어요. 1억
이 사업비가 이제 증액이 됐는데 이거는 뭡니까 내용이? 저희 그 서비스 관련해서 이제 배송 집화장에 그 기존에 이제 그 리모델링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요. 그 비용이 되는 걸 좀 반영을 했습니다. 이거 좀 집행하셨나요? 아직 집행은 아직 안 안 됐습니다. 하시네. 예. 그 금액 요구액은 3,900만 원인데 이 바로드림 서비스 지금 이거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네, 지금 저희 기존에 그 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새로운 그 주체를 지금 해서 네. 지금 선정해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좀 그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분이 이제 뭐 신용관계나 뭐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그 어떤 그 전산상의 이제 결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새로 이제 선정하는 부분을 지금 검토해서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이게 26년 말까지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업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데 여기다가 또 예산을 투입을 하나요? 어쨌든 저희가 이 바로드림 서비스 같은 경우도 올해 그 완료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저희가 이제 새로운 그 서비스 개체를 선정을 해서 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기반시설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정리를 해서 가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뭐 저희가 이 바로드림 서비스를 포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런 부분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이거 시범 사업으로 지금 한 거였잖아요. 했는데 이게 거의 실효성이 없고 이런데 이거 전면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돼요. 이거 예? 이 지금 운영 상황 내용 아시잖아요. 잘 안 되고 있죠. 네, 지금 아직까지는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여기다 또 이 예산을 투입하는 게 맞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뭔가 근본적인 해결이 되고 그 사업이 그래도 어느 정도 운영이 잘 되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지금 기존에 이 프로그램하고 지금 2억이 기존 사업비 2억 정도 지금 들어간 건가요? 그쪽에 여기 보면 서비스 운영에 1억에 기존에 1억 정도 있었고 1억 저희가 정도 이번에 들어간 거죠? 예.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이 몇 페이지야? 34페이지 보면 바로드림 55 서비스 운영 실험에 기존 사업비 1억이었고 이걸 2억으로 변경한다는 얘기고 그다음 플레이 55 프로그램 운영. 이건 이건 다른 거죠. 플레이 55는. 그러니까 기존에 1억 들어갔는데 1억을 더 추가를 한다는 얘기인데 변경을 한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 한번 잘 검토하셔가지고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좀 확인하시고 네, 저희가 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지금 진행을 저번에 그 좀 문제나 미흡했던 부분을 좀 충분히 보완해서 네. 좀 제대로 된 그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좀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시고 사후에 좀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 이번에 이제 25억 추경에 또 반영돼서 전 본예산 30억 하고 55억인데 이 올해 말에 준공이죠? 네, 계획은 올해까지입니다. 예. 지금 여기 올해 예산 반영된 55억은 어떤 사업비 부분인가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금 그 한 80억 정도에서 그 올해 그 분예산에 한 50억 정도 하고 지금 그 전체적으로 지금 분배가 되는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올해 이제 하게 되면 이제 향후 이제 투자 예산이 30억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하반기 추경에 반영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하반기에 추경에 반영을 해야만. 올해 안에 다 마무리가 네, 돼야 맞습니다. 되니까. 지금 당초보다 지금 1년 연장된 거죠? 당초 계획보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 지금 시범이나 이런 것들 계속 테스트는 하고 계시나요? 네, 저희가 지금 현재 그 자료 수집이나 테스트나 어떤 그 방식에 대한 부분들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것도 지금 당초에 계획했던 그런 사업들 제대로 문제가 없고 제대로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계속 좀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계속 저희가 계속 얘기하지만 이게 좀 조금 뭐랄까 사업 그 예산 대비 사업 효율이 좀 없는 그런 사업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계속해서 좀 확인하시고 어떤 분이 부족한지 이런 것들 보완점도 개선하시고 이렇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방법시 TV 통합 플랫폼 통합 운영 유지 보수 여기 보면 통신비가 지금 7억 2,700이 지금 증액이 됐어요. 이게 당초 본 예산 때는 개소당 4만 520원 정도 계상을 했었는데 지금 63,850원이에요. 지금 거의 50% 이상 이게 금액이 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원래 저희가 작년도까지는 이제 단가를 한 10만 원 정도에서 예산을 수립해서 진행을 했었고요. 10만 원. 7만 원 정도. 7만 원. 예. 그런데 저희가 이제 예산 관계라든가 일부 인정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절감에 대한 부분을 해서 이제 작년 그 하반기부터 올해 이제 지금 현재까지 지금 나름대로 절감에 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이제 계약에 대한 부분을 변경을 한다든지 일부 인전 그 요금에 대한 훼손 관계에 있어서 나름대로 해서 한 1억 정도가 저희가 이제 절감을 좀 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도 지금 저희가 그 3개월 동안 그 요금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한 6만 원 돈 뭐 지금 필요 6만 5천 원 돈이 지금 그 측정이 돼서 아무래도 이제 추가적인 비용이 필요해서 좀 더 올렸습니다. 근데 개소당 지금 한 6만 5천 원 가량의 통신비가 나가고 있다 지금 올해 보니까 그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비용입니까? 좀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계속 그러니까 CCTV 있는데 통신 저희가 지금 그 자체 그 회선 말고 이제 저희 기존에 이제 그 CCTV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거를 영상을 좀 관찰하거나 이러면 그 저희 이제 LG, KT 이런 그 통신사 쪽을 통신사에서. 통해서 회선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 회선을 쓰는 부분에 대한 요금 부분들이 지금 저희가 한 그 900회 한 그 회선이 한 2,500, 2,500 회선이 좀 넘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체적인 부분을 지금 계속 이제 그 확보를 해가고 있는데 기존에 이제 그 설치 연결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요금 부분이 발생되는 겁니다. 이게 이 KT나 뭐 LG나 SKT 이런 데다가 개소당 이렇게 6만 얼마씩 납부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하고 이제 전기 요금 일부 그런 전기요금 부분들은 별도로 있고 예, 예. 5,800원씩 예. 별도로 있습니다. 3,160개소. 이게 조금 하여간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제가 세부적으로 좀 한번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이게 이제 거의 50% 이상 이제 본 예산 대비 뭐 굉장히 많이 증액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보니까 그 25년도에는 좀 이 통신요금이 그때는 한 거의 7만 원 정도 계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전년도보다는 한 1억 9천 정도 지금 추가를 하더라도 전년도 대비 1억 9천 좀 그 적게 지금 책정이 되는 저기 전년도에 편성이 되는 비해서는 겁니다. 예. 1억 9천 정도 전체적으로 예. 줄은 금액이다. 네, 맞습니다. 근데 본 예산에 좀 예상을 잘못하셨다 그 얘기네요. 아무래도 이제 그 저희 이 금액이 좀 크고 예산이 좀 그 비용이 이제 크다 보니까 저희 여건상 좀 책정을 좀 최대한 좀 낮춰서 좀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통신사하고 잘 협의해서 이거 요금 좀 이 어떤 시스템으로 제가 하는지 정확히 제가 이제 몰라서 그러는데 그 통신사하고 잘 통신요금 협의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통신사에 지금 납부하는 금액 같아요, 그렇죠? SK나 맞습니다. 예. KT나 LG. 알겠습니다. 네. 지금 뭐 미래전략국은 큰 사업들도 많고 굉장히 뭐 중요한 사업들도 많고 한데 잘 그 예산 이거는 추경 통해서 이제 반영된 예산들 잘 좀 효율적이고 잘 꼼꼼하게 잘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최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김명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숙 의원입니다. 사업 설명서 18페이지 보겠습니다.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성기업만 해가지고 따로 경쟁력 강화 지원해가지고 5개사 해서 지금 5천만 원 정도를 경정액으로 담으셨어요. 그러면은 지금 중복되는지 이해가 궁금해요. 이 여성기업들이 다른 사업도 중복되어서 받고 이 사업을 또 받을 수 있는 건지, 실질적인 여성기업을 이렇게 따로 빼서 어떤 사업을 해서 어떤 그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는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여성기업 경쟁력 하는 저희 그 평택시에 존재하고 있는 여성기업에 대해 가지고 경영이라든가 마케팅 뭐 일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저희 맞춤형 지원을 하는데요. 기업당 한 거의 한 어떻게 따지면 큰 데는 뭐 한 1,000만 원 정도, 뭐 작은 데는 뭐 7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가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영 전략 같은 경우에도 해가지고 여성기업만 특별하게 여성기업 위주로 해가지고 하는 사업이라 그 온라인 마케팅이라든가 전시회 참가 전체적으로 모든 것을 할 수 과장님, 있고요. 제가 질문 드린 거는 네. 이 사업을 설명해 달라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사업의 그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사업도 보통 이제 저희가 보조 사업을 받으면 다른 사업을 못 받게 되어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한 번 받으면 몇 년 지나서 또 받게 되고, 여성기업이라고 따로 항목을 빼서 경쟁력을 키우겠다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저희가 해드렸는데, 이 사업을 하면 중복으로 이분들이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이 있는지, 그 해 한도 내에서는 중복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이거보다 더 많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있는데 이거를 선택을 하면 그걸 못 받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실질적인 이 항목을 만들어서 효과가 어떤 효과가 있었어요? 지금 대개 이제 여성기업체들하고 저희들도 이제 회의를 하거나 간담회를 하면은 여성기업만의 이제 특별한 도움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별하게 명칭을 바꿔가지고 여성기업을 하는 건데, 근데 그러니까요. 그렇게 특별하게 조금 더 시장의 접근성이 조금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여성만 더 해달라 해서 했는데, 그럼 금액이 더 큰 것도 아니고 이 사업 외에 한두 개 사업을 또 추가로 받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어떤 도움이 됐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뭐 더 질의를 안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좀 있어야 돼야 되지 않을까. 추가로 더 받는 거라면 여성기업들이 혜택을 보는 거죠. 그렇죠? 다른 사업도 받고 이 사업도 여성으로서 플러스 알파가 되는 사업이라면은 여성기업으로서 혜택이 주는 거지만, 이게 여성기업으로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여성기업만 신청할 수 있는 것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조금 더 사업에 실질적인 여성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을 다시 찾아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것 알겠습니다. 좀 고민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19페이지 보겠습니다. 기술개발 지원 사업 해가지고 도 직접 지원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은 도 직접 지원비가 사업 설명서에는 포기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 뒤에 보면 도 직접 지원비 1,230만 원. 그런데 예산 현황에는 반영이 되지가 않았어요. 그렇죠? 지금 이제 내시만 된 상태라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렇죠, 국장님? 이 부분은 저기 그 경기도에서 아니 그러니까 대답만 하시면 돼요. 내시만 된 상태라 이렇게 지금 표기를 하신 거예요. 추가적으로 그 부분에 질의를 드릴 거예요. 내시만 돼서 이렇게 한 것도 맞고요. 네, 저희한테 그러면은 예산이 그다음 안 질문 내려오기 드릴게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4시가 돼서 들어오면 결산 때는 이 총 사업비가 바뀌어서 결산서에 올라오나요? 저희 지금- 예산으로 내려온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결산도 그러면 도비 지원 부분은 들어가면은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 직접 지원이라고 하면은 안 되지 않아요? 이거 좀 고민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그 사업 설명서에는 도비가 직접적으로 들어간 게 있는 게 아니고 시비 편성된 것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설명서에는 도 직접 지원비라고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용어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도에서 이제 경과원에 직접 주다 보니까 저희 시로 안 내려오다 보니까 이런 표현을 썼는데 고민을 그러면은 하겠습니다. 도 직접 지원이 아니죠. 이 사업에 대한 설명에서는 도 직접 지원이라고 표기를 하면 안 되고 그 어디에도 도 사업이 단 몇 %로 들어간 게 표기가 안 됐고 내시된 것만 20페이지에 써놓으셨어요. 1,230만 원. 그럼 이 예산이 여기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이 도 직접 지원비에 필요한 나머지에 대한 부분이 지금 저희들이 2,400 만 원 정도가 지금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표기를 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를 하면 의원님들이 자료를 볼 때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4시가 됐기 때문에 안 쓰여진 건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결산서에서도 이게 포함이 안 된다. 그럼 이 돈은 썼는데 결산감사에서 도 내시된 금액에 대한 결산 감사는 도에서 합니까? 도비기 때문에 그건 이제 도에서 해야 되겠습니다. 도에서 직접 경과원에 준 돈이고요. 거기 매칭되는 시비만 저희가 이제 반영을 했어요. 그 시비에 대한 부분만 결산을 저희는 한다. 이제 시비에 대해서 승인을 받고 이제 결산을 네, 하게 그러면 됩니다. 도 직접 지원이라는 표기는 맞지 않는다라고 예, 그 부분은 저희 봅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보는 거는 예산을 편성할 때 이미 다 충분히 예상의 그 합리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전체적인 자료에 대해서 조금 문제 있는 부분만 지적을 하는 겁니다. 4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통합 운영 같은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자, 일회 추경에 대해서 공란으로 되어 있죠, 과장님? 설명서에. 공란으로 되어 네. 있고 그 밑에 어디도 단서 조항이 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만 지금 보면 재원별에 대해서 국비도비 시비 기타가 나와 있는데 기타 부분에라도 표기를 해주셔야 되고 이 지금 45페이지를 보면 1차 추경에 들어올 항목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는데 맞죠? 이 앞장만 봤을 때는. 네, 저희가 이 부분 이제 그 목변경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지금 그거는 네, 알고 네. 있습니다. 추가 질문할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체 지금 자료가 다 그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은 본 의원이 45페이지를 딱 자료를 봤을 때 1차 추경이 없는데 이거 왜 올라왔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저만 드는 생각이 아니고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자료를 보시는 지금 과장님도 이 자료 보시고 그 생각을 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하시죠. 여기 목본경에 대한 부분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은 이 밑에 표기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1차 추경이 공란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왜 올라왔을까?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46페이지에도 없어요. 사업의 개요에도 이거 넣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본 의원이 4년 동안 계속 지적을 했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사업 계획도 이거는 그 예산 편성할 때 요구하셨을 때 그 자료 그대로 쓰셨어요. 그럼 이번에 자료에서는 이번에 맞는 거를 사업 계획과 사업 근거에 대해서 달아주셨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47페이지로 넘어가면 증감 사유에 대해서 4천만 원, 4천만 원. 하나는 감액이고 하나는 증액인데 목 변경이다. 이거 본 의원이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용역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국장님? 이게 용역비냐? 이분들이 여행을 가신 거잖아요. 그렇죠? 현장활동식으로. 근데 이게 왜 여기에 담겼느냐 해서 목 변경이 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앞에다가는 안 쓰셨어요. 자료 이렇게 주시면 저희는 이제 4년이라는 시간을 활동을 했기 때문에 어느 시간이 지나면 이 자료를 갖고 이렇게 질의를 할 수 있지만 10대가 개원이 돼서 시작을 하면 처음 들어오신 의원님들이 이 자료를 가지고 볼 수 있는 범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예산에 대한 부분은 편성할 때 충분히 질의를 했고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해 드렸고 이번 추경에 대해서는 본 예산에 세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고 예산의 어떤 범위 안에서 최소한의 추경을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차 추경에는 많은 예산들이 올라올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들이 자료를 보실 때는 충분하게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하고
이해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